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심 있는 그녀를 무조건 내 여친 만드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심리학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적어도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심리학이거든요. 심리학을 통해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남자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나하고 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나 다양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실 건데요. 심리학에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인 해리 레이스 교수에 따르면 많은 연구와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4가지 사람들이 무조건 빠지게 되는 원칙을 알게 됐는데요. 이 4가지 원칙은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은요, 각각의 다른 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 각각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정말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4가지 요소는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근접성이에요. 근접성의 원칙은요. 우리가 가까운 사랑하고 우정이나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걸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즉 모임에서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개팅을 백날 첫날 하는 것보다요. 모임에서 자주 등장을 해서 가깝게 만나는 게 연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부담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모임을 함께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 실제가 됐든 가상이 됐든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주 노출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겼어도 잘생겨 보이거나 아무리 별로 안 이쁘더라도 예뻐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이 단계를 2번 정도 반복을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2번 정도 더 노출시켰던 거죠. 처음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2번째 보여줄 때는 첫 번째 보여준 사람 중에 일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의 낯선 사진을 보여준 거죠. 실험이 끝날 때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이 2번 본 낯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멋져 보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접촉이 극히 드물게 지속적이거나 너무 텀이 길면 그 매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반감을 느끼지만 근접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2달에 한 번이 됐든 가끔 만나면서 자신을 익숙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요, 사람들은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끌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원칙은 돈 바이른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법칙은요, 비슷한 특징의 수가 많을수록 두 사람 사이의 매력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성은 3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닮은 사람들은요, 검증하고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위치에 있어서 서로 안도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도감,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죠. 유사성은 우리의 흥미와 취향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만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력을 공유하는 것, 내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이요, 더 자주 보게 되고요. 더 자주 보게 되다 보니까 그 공유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취미,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유사성은요, 갈등이나 희생 없이 우리의 환경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쉽게 해줘요. 만약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극을 보러 다니면 갈등이 적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긴 산책을 좋아하는데 나도 긴 산책을 좋아하면 갈등이 없지만 한 사람은 연극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산책을 좋아한다면 둘은 활동을 따로따로 하거나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같이 기쁜 것을 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할 필요 없이 서로 갈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너 말이 진짜 맞아. 그래, 너가 옳은 것 같아. 그래, 나는 네 말에 동의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승인받는 느낌이 더 큰 안정감과 자신감,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받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해리 레이스는 상호성의 원칙이 유사성의 원칙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너무 똑같은 취향, 너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네 말이 맞아. 난 네 말에 동의해.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 굉장히 좋겠네. 라고 동의만 해줘도 유사성보다 더 많은 관계의 긍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칙. 이게 끌림의 가장 역설적인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상해를 하다가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면 배의 선장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불안한 상황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낙하산 점프를 할 때 누군가하고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겁먹거나 위협을 느끼는 조건에서 사회적 접촉을 자꾸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상대방에게 더 기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긍정적인 유대감, 즉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원칙들은 결국은 애정이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질이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친밀해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의 질이나 아니면 깊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원칙들은 초반에 서로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기댈 수 있게끔 만드는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사람들하고 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